안녕하세요. 오늘은 루돌프 슈타이너의 1909년 강연 지구 진화 단계 자료를 가지고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지구와 인류의 영적 진화에 대한 슈타이너의 시각, 특히 그 레무리아 아틀란티스 시대를 거치면서 의식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 핵심을 좀 따라가 볼게요. 바로 시작할까요? 네, 좋습니다. 이 강연은 그냥 고대 역사 이야기가 아니고요. 인류의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또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영적 존재들의 영향까지 다루고 있어서 아주 흥미롭습니다. 영적 존재요? 네, 특히 슈타이너가 언급하는 루시퍼 그리고 아리만 이 두 힘이 인류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먼저 태초의 지구부터 가볼까요? 슈타이너가 묘사하는 걸 보면 지금이랑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르던데요? 뭐랄까? 뜨겁고 액체 같고. 맞아요. 심지어 달도 아직 지구의 일부였다고 하죠. 그러다 분리되면서 진화 속도에 영향을 줬다고 보고요. 초기 인류는 그래서 단단한 육체가 아니었어요. 훨씬 영적이고 가벼운 상태로 지상 위에 이렇게 떠다니듯 머물렀다고 합니다. 영적인 존재였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처럼 물질적인 존재가 된 걸까요? 아, 거기서 이제 슈타이너가 말하는 루시퍼적 존재적 역할이 나옵니다. 루시퍼요? 네. 이 존재들은 원래 영적 진화 과정에서 좀 뒤처진 존재들인데 인간의 감정이나 욕망과 관련된 부분 있잖아요. 슈타이너 용어로는 아스트랄체라고 하는데 아스트랄체? 네. 거기에 작용을 해서 원래 정해진 때보다 인간을 더 빨리 물질 세계로 끌어내렸다는 거예요. 아, 예정보다 일찍이요. 그렇죠. 그 덕분에 인간이 열정, 욕망, 그리고 중요한 건 자유의지를 얻게 됐다고 봐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힘. 자유라는 선물이군요. 하지만 네. 하지만 동시에 그 자유 때문에 이기심이나 악에 빠질 가능성도 함께 가지게 된 거죠.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말처럼요. 슈타이너는 심지어 이 시기 인간의 그릇된 욕망 같은 게 너무 강해서 외부 자연계에 직접 영향을 줬다고 봤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래서 강력한 불의 힘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됐고 이게 바로 레무리아 대륙이 불로 멸망하게 된 원인이라고 설명합니다. 와, 인간의 내면 상태가 현실을 그렇게까지 바꿨다니. 지금 생각으론 좀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흥미롭네요. 그렇죠. 레무리아가 멸망하고 생존자들은 서쪽으로 이동해서 아틀란티스 대륙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됩니다. 아틀란티스 시대. 이때는 인류가 더 다양해졌다고 하던데요. 네, 다른 행성, 예를 들면 화성이나 목성 같은 곳에서 온 영혼들이 지구에 와서 육체를 입기 시작하면서 뭐랄까, 기질이 다른 여러 민족들이 생겨났다고 해요. 다른 행성에서 온 영혼들이요? 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건 당시 인간의 몸이 지금처럼 딱딱하게 고정된 게 아니라 아주 유연했다는 거예요. 유연했다고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의 내면 상태나 영혼의 발달 정도에 따라서 몸 크기가 거인처럼 커지기도 하고 소인처럼 작아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쩐지 신화에 거인이나 소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냥 상상만은 아닐 수도 있겠군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 아틀란티스 시대에는 또 다른 영적 존재의 영향력이 강해집니다. 아리만이라고 불리는 존재인데요. 아리만, 루스퍼랑은 다른 건가요? 네, 여팔이 좀 달라요. 루시퍼가 인간 내면의 욕망이나 자유를 자극했다면 아리만은 외부 세계, 그러니까 이 물질 세계만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역할을 했다고 슈타이너는 말해요. 아, 환상을 강화시킨다. 그렇죠. 일종의 마야, 환상을 만들어서 영적인 실제를 보지 못하게 가리는 거죠. 물질주의적인 관점을 강화시킨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아틀란티스 사람들은 또 독특한 기술을 가졌다고 들었어요. 식물의 생명력을 이용했다고요? 네, 슈타이너는 그걸 종자력 또는 에테르 힘이라고 불렀는데 식물이 자라나는 그 생명 에너지를 이용해서 탈 것 같은 기계를 움직였다고 합니다. 와, 지금의 기술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네요. 그렇죠. 하지만 문제는 그 강력한 힘을 너무 이기적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아, 또다시. 네. 그래서 결국 공기와 물의 힘을 통제하지 못하게 됐고 이게 아틀란티스 대륙이 거대한 홍수로 물에 잠겨 멸망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레무리아는 불, 아틀란티스는 물. 각 시대마다 극복해야 할 과제가 달랐던 거네요. 맞습니다. 힘의 균형을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했던 거죠.
아틀란티스 말기에는 이런 고대의 마술적인 힘은 좀 잃어버렸지만 대신에 지성이나 판단력 같은 새로운 능력을 키우던 소수의 그룹이 있었다고 해요. 새로운 능력이요? 네, 이들이 이제 태양 신탁의 위대한 지도자의 인도를 받아서 다가올 미래 시대를 준비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후아틀란티스 문명의 씨앗이 되는 거죠. 아틀란티스 이후 그 생존자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시작된 시대가 후아틀란티스 시대군요. 슈타이너는 이 시대를 또 몇 단계로 나누던데요? 네, 인류 의식이 점차 물질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어요. 간략하게만 짚어보면 첫 번째가 고대 인도 문화인데 이때는 영적 세계에 대한 기억이 아직 강해서 물질 세계를 마야, 즉 환상으로 여겼죠. 영적인 걸 더 중시했군요. 그렇죠. 두 번째는 고대 페르시아 문화. 짜라투스트라의 가르침 아래서 이제 물질 속에서도 선한 영적 실제, 오르무주들을 찾으려고 노력해요. 빛과 어둠, 그러니까 아리만과의 투쟁 개념이 중요해지죠. 아, 물질 안에서 영적인 걸 보려고 한 거네요. 네. 세 번째는 이집트 칼데아 문화인데 이때는 별들의 움직임 같은 우주 법칙을 연구하면서 신적인 지혜를 탐구했습니다. 천문학 같은 거요? 네, 그런 거죠. 그리고 네 번째가 그리스 로마 문화입니다. 아, 드디어 익숙한 시대가 나오네요. 네, 이때는 인간이 물질 세계를 아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하게 돼요. 예술, 철학, 건축, 아름다움을 추구하죠. 하지만 동시에 영적인 세계와의 연결은 점점 희미해져 갔어요. 죽음 이후의 세계를 굉장히 어둡고 황량하게 느꼈다고 합니다. 영적인 감각이 약해진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문명기예요. 물질에 대한 이해나 지배력은 정말 극도로 발달했지만 영적인 것은 비과학적이거나 불확실한 것으로 치부되기 쉬운 어떻게 보면 유물론적인 시대죠. 가장 물질적인 시대로 깊이 들어온 셈이네요. 슈타이너는 그럼 이 약해진 영적 연결을 어떻게 회복한다고 봤나요? 슈타이너는 그리스 로마 시대에 약화된 그 연결을 골고다 사건, 즉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다시 열어주었다고 해석합니다. 인류가 물질 세계의 가장 깊은 지점까지 내려왔을 때 다시 영성으로 상승할 수 있는 길, 그 충동을 그리스도가 지구에 심어주었다는 거죠. 아, 그런 의미군요. 그렇다면 현대의 과제는 꽤 명확해 보이네요. 네, 극도로 발달한 이 물질 문명 속에서 어떻게 다시 그 영적인 차원을 발견하고 통합해서 균형을 찾을 것인가? 이게 중요한 질문이 되는 거죠. 슈타이너는 동양과 서양의 흐름에 비유하기도 했어요. 영성을 중시하는 동양과 물질을 중시하는 서양의 길이 결국엔 산정상에서 만나야 한다고요. 정상에서의 만남이라 멋진 비유네요. 오늘 슈타이너의 관점을 통해 정말 장대한 인류 의식의 여정을 함께 따라와 봤습니다. 레무리아의 불, 아틀란티스의 물처럼 각 시대마다 싸워야 했던 힘이 있었다면 우리 시대는 과연 어떤 보이지 않는 힘들과 마주하고 있을까요? 슈타이너식으로 본다면 아마도 내면의 자유와 동시에 이기적인 욕망을 부추기는 그 루시퍼적인 충동과 또 외부의 물질만이 전부라는 환상을 심는 아리만적인 경향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 사이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즉, 건강한 자아의 힘으로 깨어있는 의식을 발달시키는 것. 이게 현대 인류의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겠죠. 루시퍼와 아리만 사이에서의 균형 찾기. 여러분은 이 거대한 이야기 속에서 오늘날 우리 자신과 우리 사회의 어떤 모습을 발견하셨나요? 이 질문을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